먼저 오늘 사건 평행 이론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 김하은 아나운서 앞으로 전달된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름발이 걸음으로 개를 줍는 신용을 하고 수리부엉이 울음을 흉내내는 일 따위는 제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걸 어쩌겠습니까? 판서 권엄에게 전달된 이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내로라 하는 문인들도 이렇게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편지의 내용만 봐도 당시 신고식 문화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는 시간, 사건 평행 이론입니다. 이에치카 등 역사가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코너와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주 목요일 사건 평행 이론을 통해서 역사적 시각으로 범죄를 조명해보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범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출연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심용환 역사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교수께서는 리더라면 정조처럼. 예. 네, 심용환 작가는 한국사 365. 네. 서점가에 아주 돌풍을 일으키는 두 베스트셀러 작가신데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편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신고식 문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직장 내 갑질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네. 놀랍게도 이 편지를 쓴 사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 유학 실학의 대가, 다산 정약용 네. 선생.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참 이런 엄청난 네. 일을 겪으셨는데요. 사실은 이 일은 이제 모든 관료들이 대부분 다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때 일이 언제였냐면요. 178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2월 달에 예. 다산 선생님이 이제 정조가 성균관에 방문을 했을 때 치렀던 알성시라고 하는 그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했었습니다. 네. 장원급제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관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산 선생님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서에서 네. 선배 공직자들이 다산 선생님한테 이제 그렇게 절름발이 모양으로 해서 개를 줍는 그런 모양을 하거나 예. 아니면 그 수리부엉이처럼 웅웅 울게 하거나 이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제 시킨 거죠. 네. 다산 선생님이 이제 정말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이제 막 그 부엉이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목에서 네. 차마 나오지는 않는 도저히 거죠. 차마 그 선비가.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네. 뭐 이렇게 했더니 막 그 선배 그 관료들이 아하.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판서였던 권엄도 예. 화를 내고 그래서 다산 선생님이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거죠. 네. 내가 존경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그래, 존경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 네.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겨우겨우 이제 모면을 했었죠. 네, 예, 심용환 작가.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저 먼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게 좀 잠깐 에피소드 혹은 정약용 선생 혼자 겪었던 일이면 좋은데 네. 좀 구조적이고 역사적 전통이 좀 깁니다. 아. 네, 실제 면신내란 이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신참내기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이제 관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고려 말기 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권문세족, 특권층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거의 그냥 권력에 의해서 관료로 만들어주는 행위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고요. 아빠 찬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요새 또,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직 고려는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게 좀 정비가 덜 돼서 네. 음서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네. 그건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이제 관료가 되는 아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드는 금수저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 얼굴에다가 뭐 분홍색 분을 발랐다. 아. 그러고 나서 뭐 괴롭혔다. 네. 이런 일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 교수, 그런데 이런 신고식을 치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새내기 관료도 있었다고요? 예,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 단종 때였는데요. 네. 정윤화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을 이제 40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1등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꽤 뭐 이제 높은 성적으로 예, 합격을 예. 해서 예. 당시에 이제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좋은 부서를 좀 가게 됩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좋은 부서였던 승문원을 가게 된 겁니다. 네. 당시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승문원이나 예문관, 홍문관 이런 데 가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는데 예. 이제 승문원을 가게 됐는데 그 승문원 그 선배 공직자들이 혹독한 이제 면신례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이 사람한테 막 술도 엄청나게 많이 먹이고 막 예. 이랬는데 예. 이 정윤아가 원래 지병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죠? 종기를 늘 자주 앓는 지병이 있었거든요. 종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종기를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 종기도 있었고 건강도 안 좋았는데 너무 막 신고식을 막 혹되게 치르다가 마침내 기절을 하고 나서 죽게 됐어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당시 이 너무 심하게 해서 죽였다라고 해서 예. 참여했던 선배들한테 태를 50대씩 때리게 하고 태형. 유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것만이 아니라 네. 중종 때 또 이 조한정이라고 하는 그 관료가 이제 그 과거에 합격하고 면신례를 치르다가 네. 정말 너무 혹독하게 면신례를 치르다가 네. 기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기절했으니까 큰일 났다라고 해서 집으로 보내게 됐는데 예. 집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중종이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조사를 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감사를 해보니까 예. 너무 이제 혹독하게 치막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여러 그 선배들이 이제 집단 괴롭힘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최종 조사 내용은 바로 이것이 지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치막에 의해서 죽게 된 거다라고 하게 됐고 중종이 그 치막에 의해서 죽게 된 관료들을 예. 벌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런 신고식 부당하다. 난 네. 안 받겠다. 이렇게 네. 거부하다가 쫓겨난 분도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라면서요. 이 율곡 이이 같은 율곡 이이 예, 선생님. 예, 예. 네. 10만 양병설. 그 이제 율곡 이이 이야기하기 전에 여헌 장영광이라고 하는 그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의 제자였는데요. 네. 여헌 장영광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여헌이 아들이 그 면신례 받다가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글을 남겨놨어요. 예.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율곡 이이도 역시 이제 그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세게 신고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율곡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거부를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당시에 면신례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 선배 공직자들이 우리 이 새로운 신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겠다 하지 않으면은 네. 과거에 합격했어도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곡이 당시에 네. 아예 선배들이 허용을 하지 않아 갖고 장원급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직에 바로 가지 못하고 한참 뒤에 예. 임용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퇴계 이황 선생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좀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 이런 문화가 잘못된 네. 회단이 아주 심각했었죠. 예. 아니 우리가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황, 정몽주, 뭐 정약용 예. 이런 분들은 근엄하게 예. 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들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심혜원 작가도 조금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네. 국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관료의 사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못하게 했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곤장 60대를 때리겠다. 뭐 이런 식의 경국대전 규정까지 있었는데 곤장 60대면 정말 엄청난 벌이거든요. 그리고 몇 차례 이제 그런 교지도 내리고 했었는데 예. 사실상 거의 안 됐죠. 안 됐던 이유는 우리 사대부들의 문화다. 이런 것도 굉장히 문화다 그것이.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했던 우리들의 문화인데 왜 국왕에 관여하냐라는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런 집단주의적 문화가 좀 크지 않았나. 어떤 아니, 요즘하고도 비슷하죠. 예, 이렇게 막 폐해가 심하다, 사람도 죽고 난리였고요. 당신은 왕이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아니었어요? 왕이 좀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몇 차례 그런 것들을 계속 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놀랍게도 면신례에 관련된 문서가 1902년까지도 사례가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1902년이면 1902년. 조선 왕조가 1905년에 을사늑약을 그렇죠, 통해서 을사늑약. 예. 사실상 이제 멸망의 길을 갔는데 네. 멸망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참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화였다고 볼 수 있죠. 야. 뭐 네. 실제로 조선시대 국왕들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어요.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절대 이런 면신례를 해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그걸 계속 은밀하게 예. 진행을 좀 했고요. 거기다 어떤 경우는 아예 목을 잘라가지고 네. 효수까지 하는 엄청나게 센 벌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당시 신하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뭐 뒤에는 계속해서 연신내를 하는 이런 악습들이 네. 지속이 된 거죠. 네, 네. 그 당시에 뭐 경국대전 이런 곳에서도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국대전은 아예 법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몇 대 다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조치를 계속 내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도 이제 안 먹히는 거죠. 그들만의 좀 엘리트 문화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원급제 같은 경우는 급제되자마자 다른 장원급제하지 못했던 사람보다 진급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 이제 또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여러 사건들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우리 과거의 선조들은 착했는데 혹시 일제강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뿌리가 깊은 문제네요. 물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나왔던 문화들, 특히나 이제 군대 문화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문화가 거의 맞는데요. 뭐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보게 되면 그 지금의 어떤 과거 잘못된 군대 문화 같은 건 일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이런 그 관료들의 문화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그 엘리트들만의 어떤 특정적인 갑질 문화 같은 것들이 매우 심각하게 나왔고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네. 돈도 엄청나게 네. 많이 써야 됩니다. 술도 엄청나게 사서 먹여야 되고 그러다 예. 집을 파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 네, 결국 이런 기강 잡기를 가장한 통과 의례가 변질되면서 2020년 지금 이른바 갑질 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김하은 아나운서 앞으로 전달된 또 다른 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압박감, 프리셉터 선생님의 눈초리.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한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3-4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편지 내용은 2018년 2월 설 연휴 첫날에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남겨진 유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태움,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간호사 특유의 집단적인 괴롭힘을 뜻한다는 이 단어는 고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당시의 가족들은 선배 간호사들의 가혹한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병원에서는 우울하고 예민한 개인 성격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현장에서는 태움 문화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2년 전 태움이 논란이 됐을 때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간호사이다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분입니다. 최원영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규 간호사가 정말 괴로운 건 그리고 그런 작은 말들이 가시처럼 와닿는 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자기의 그런 위태로운 상태 때문인 것 같아요. 툭 치기만 해도 누가 지푸라기 하나만 얹어줘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얹혀진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사실 막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근본적으로 시스템 인력이 확 늘어나거나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네,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얘기할 때 조금 그래도 뭐 무거운 이야기지만 좀 재미도 있기도 하고 옛날 얘기니까. 근데 현재 간호사 사망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태움이라는 말 들으셨을 때 역사학자 입장에서 심영환 작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답답하고요. 근데 아까도 이제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별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네. 그리고 뭐 근무 체계가 되게 쉽게 좀 이렇게 빡빡하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대상한테 푸는 거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느끼겠지만 네. 한편에선 굉장히 좀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같이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태움 문화, 갑질 문화. 문화라는 정말 좋은 표현을 이런 데다 써도 될까요?
뭐 참 좋은 데다 이런 데다 쓰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이런 게 왜 발생할까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뭐 구조적인 문제, 뭐 엘리트들의 문제 얘기도 했지만 예. 또 한편에서는 점점점 어떤 승자 독식의 문화가 강해지면서 네. 결국 뭐 억울하면 네가 올라와라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예. 계속 축적된 효과도 아닐까 좀 다방면의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조선 시대의 갑질 그리고 지금의 갑질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갑질의 특성은 무엇이고 지금의 그 특성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어떤 것이 가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의 어떤 갑질의 특징이라는 건 결국 엘리트들의 문화의 특징이라든지 혹은 집단의 위계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면 네. 우리도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최근에 와서 조금 드러나는 좀 다른 특징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군대 문화. 네. 그리고 과거 이제 교육제도, 학교 다닐 적에 있었던 학교 폭력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좀 독특한 변화는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도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사회적 인식은 분명히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한 최근 한 20년 사이에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주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는 형태의 그런 폭력 같은 것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쉽게 네. 말하면 주먹을 못 때리니까 네. 입으로 괴롭힌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은밀해지는 어떤 그런 특징을 지닌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추가로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심용환 선생님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예. 조선시대 갑질 문화가 소위 말해서 그 소수의 엘리트 문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갑질 문화라고 보편화, 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보편화되어 그런 있거든요.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문명적으로 발전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역사학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역사적 맥락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사자성어나 뭐 이런 식으로 김 교수님 말씀하시죠. 저는 제가 이제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예. 기소부력 물시여인이라고 이게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왜 남들한테 시키느냐라고 해서 절대로 남에게 어렵거나 힘든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하고 싶어요. 예. 기소불욕 물시어인 네, 남에게 내가 하기 싫은 시켜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심 작가님은 전 누란 지위라는 말을 좀 갖고 누란 왔습니다. 지위, 네. 예. 그러니까 쌓아놓은 달걀처럼 위태롭다인데 공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사회적 인식은 진행이 됐으나 실질적인 사적 폭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위태한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과거의 면신례 결국 왕명에 의해서 금지됐고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실체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